자, 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진짜 여러분들 벌써 2월 또 중순이 돼버렸고, 그렇죠? 개학도 이제 서서히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상황이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항상 얘기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3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3월 모의고사라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숙지를 해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3월 모의고사는 기본적으로 지문 같은 경우는 중학교 교과서에 나왔던 지문을 이용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이제 뭐 여러 출판사들 중에서 한 개 출판사의 책만 가지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판사에서 안 나왔던 지문이 나올 확률이 훨씬 높아요. 알겠습니까? 총 이제 다른 검정 교과서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쨌든 지문 자체는 그렇기 때문에 중학교식 지문이라서 크게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이제 문제의 유형이나 이런 것들은 고등학교 유형으로 등장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문제를 풀던 방식하고는 다르게 푸는 연습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방학을 이용해 가지고 많은 고등학교 과정을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 뭐 모의고사는 그렇다 치더라도 어쨌든 또 4월달 되면은 내신 시험이 들어가게 돼요. 중간고사 같은 경우 이제 빠르게 보면은 4월 말쯤, 4월 하순쯤 보거나 혹은 늦게 보더라도 5월 초에 여러분들이 내신 첫 중간고사를 보게 될 거거든요. 알겠죠? 그래서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은 아마 3월 한 둘째 주 정도부터는 거의 그 내신 대비를 들어가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중학교 때야 솔직히 뭐 한 달 가지고 해도 여유 있어가지고 솔직히 대부분 애들은 일주일 전부터 공부를 했었지만, 이제 고등학교는 이제 거의 한 7, 8주를 우리가 준비를 하게 되고 7, 8주 전부터 준비를 하더라도 시간이 모자라다고 느끼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이제 좀 있으면 또 선생님이 설명회도 하고 막 할 건데, 그 설명회를 하면서 약간 이제 반 재미, 반 장난, 이제 반 진심으로 챗 GPT한테 이제 내신 경향을 또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챗 GPT가 일단 하는 얘기 중에 충격적인 게 뭐였냐? 충격적이라기보다는 뭐 다 알고 있지만 쉬쉬하던 얘기. 바로 중학교 때에 비해서 공부해야 되는 시간이 거의 한 40배 이상 증가를 할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특히나 이 동탄 지역에서는 중학교식으로 자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제 진짜 여러분들 고등학교라고 자꾸 생각을 하고 진짜 스스로를 다잡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바로 미스터 박, 그쵸? 자, 내용을 이어서 가도록 합시다. 지난주에 이제 미스터 박이 뭡니까? 갑자기 양복을 차려입고 집을 나서려고 할 때 아내가 지금 뭡니까? 어떤 년 찾아가냐, 너 지금 바람 피러 가냐 하면서 이제 싸움을 거는 그 장면까지 수업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어서 보도록 합시다. 자, 속을 모르거든 밥값을 내지 말랬어? 요 맹추야 라는 거지, 그치? 자, 이런 면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비속어를 사용을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바로 뭐다? 인물의 성격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즉, 바로 여기서 이제 미스터 박이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양복 입고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아까 처음 부분에서도 나왔지만 바로 뭡니까? 미군의 세력을 등에 업어가지고 나중에는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는 그런 인물로 변하더라도 이렇게 비속어를 사용하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인물이라고 하는 게 진짜 그런 자격이 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보다 합시다. 날 죽이고 가지 거전 못 가. 이년아, 너 이랬다. 내 이제 둔벌론. 정말 처먹는다. 오냐 잘한다. 날 죽여라 날. 아이 우라질 죽일 때 앵길려니. 자, 한 주먹 보기 좋게 갈겨 넘어뜨리고는 즉 아내를 때렸다는 거지. 그치? 그죠? 이러면 안 돼요. 자, 찌그러진 오두막집을 나서 종로로 향을 잡았다. 노예도 노예 이전이면 상전을 선택할 자유를 가지는 수도 있다고. 삼복은 종으로서 전차를 내려 동쪽으로 천천히 걸으면서 물색을 하였다. 생김새가 맘씨 좋아 보이고 여느 병정이 아니라 장교쯤 가는 이라야 할 것이다. 즉 바로 뭐다? 미스터 박은 현재 의도적으로 사람을 찾아가지고 접근을 하려고 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할 것이었다 옆에다가 화살표를 하고 쓰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미군 장교가, 그렇죠? 장교에게
접근하려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자, 청년회관 앞에서 담뱃대를 사고 있는 하나가 몸집이 부대하고 여느 병정은 아닌 듯하고 얼굴이 사뭇 선량하여 보이는 게 선뜻 마음에 들었다. 구경하는 체하고 넌지시 그 옆으로 가섰다. 미국 장병은 담뱃대를 집어들고 기물스러워하면서 연방 들여다보다가 값이 얼마냐고 How much? How much? 하고 묻는다. 담뱃대 장수 용감은 30원이라고 소래기만 지른다. 알아들을 턱이 없어 고개를 깨우거리면서 다시금 How much만 찾는 것을 기회 좋을 시고라고 삼보기가 나지기. 그렇죠? 그래서 끼어들어가지고 이제 자기가 영어를 아는 거를 지금 어필을 하는 거죠. 자, 다음 페이지. 자, dirty one. 그렇죠? 30원이라고 하는 거죠. 자, 하여 주었다. 획 돌려다보더니 오, can you speak? 하면서 사뭇 그러하는 듯이 반가워하는 양이라니 아스러지도록 손을 잡고 흔드는 데는 질색할 뻔하였다. 직업이 있느냐고 물었다. 방금 실직하였노라고 대답하였다. 그럼 내 통역이 되어주겠느냐고 물었다. 그러겠노라고 대답하였다. 이 자리에서 신기료 장수 콧빗두기 삼목이 미스터 방으로 승차를 하여 S라는 미국 주둔군 소위의 통역이 되었다. 주급 15불가량에, 그래서 15불은 당시 돈으로 240원이라는 좀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자,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그렇죠? 도취법을 사용을 하고 있고, 그렇죠?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하는 거는 바로 뭐다? 방산보기. 자, 미군 S 소위의 신임을 얻어 미스터 방이 되는 과정을 이렇게 지금 제시를 해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거짓 매일같이 미스터 방은 S 소위를 낮에는 거리의 구경으로 밤이면 계집 있는 술집으로 인도하였다. 한 번은 탑골 공원의 사리탑을 구경하면서 얼마나 오랜 것이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언젠가 수천 년 된 것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2000 years라고 대답했다. 2000년 전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죠. 또 한 번은 경회로를 구경하면서 무엇 하던 건물이냐고 물었다. 미스터 방은 서슴지 않고 king drink wine and dance and sing with dancer. 그렇지, 바로 뭐야? 왕이 술과 춤과 노래를 즐기던, 그죠? 댄서들과 그렇지? 춤을 즐기던 곳이다. 라고 얘기했다. 라고 대답하였다. 임금이 기생 내리고 술 마시고 춤추고 노래 부르고 하던 집이란 뜻이었었다. 내가 보기에 조선 여자의 옷이 퍽 아름답고 점잖스럽던데 어째서 양장들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S 소위가 물었다. 그죠? 지금 여기서 그러면 나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S 소위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S 소위는 바로 뭡니까? 우리의 것이 참 조선의 것이 너무나 예뻤는데 왜 사람들은 굳이 양장을 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자,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냐? 너무 올라갔네. 자, 그래서 미스터 방은 여자들이 서양 사람한테로 시집을 가고파서 그런다고 대답하였다라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는 바로 뭐다? 그쵸? 바로 미스터 방이 가고 있는 그건 뭡니까? 서양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스터 방은 바로 뭐다? 지금 인식적으로도 바로 당시 조선인들을 낮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서울역을 비롯하여 거리에 분뇨가 범람한 것을 보고 혹시 조선 가옥에는 변소가 없느냐고 S 소위가 물었다. 미스터 방은 이끼야 집집마다 다 있느니라고 대답하였다. 썩 좋은 조선 그림을 한 장 사고 싶다고 하여서 문지방 위에다 흔히들 붙이는 사슴이 불로초를 물고 신선이 앉았고 한 것을 5원에 한 장 사주었다. 제일 재미있고 유명한 소설이 무엇이냐고 물어서
추월색이라고 대답하였고 그럼 그것을 한 권 사고 싶다고 하여서 여러 날 사러 다니다 못해 동네 노만의 집에 칠을 그렇죠 2원에 사주었다. 이 밖에도 미스터 방은 S소에게 조선을 소개한 공로가 여러 가지로 많으나 대강은 그러하였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바로 뭐다? 서술자가 내용을 요약적으로 그렇죠? 제시를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이 있었지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면서 서술자가 내용을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자, 그 공로의 정비에 해서 미스터 방은 나날이 훌륭하여져 갔다. 자, 진짜로 뭡니까? 미스터 방이 나날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바로 뭐다? 반어적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8.15 이전에 어떤 은행의 중력의 사택이라던 지금의 이 집으로 현저동 그 집에서 올라오기는 S 소유의 통역이 되는 사흘 후였었다. 위아래층을 다 양식 절반, 일본식 절반으로 꾸민 호화스러운 저택이었다. 정원엔 때마침 단풍과 가을 화초가 아름다웠고 연못에선 잉어가 뛰놀고 하였다라는 거지, 그렇지? 자,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S 소유의 통역이 되면서 권력과 부를 얻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의 친일파의 모습이나 광복 직후 친미파의 모습이나 결국 똑같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제시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일제 강점기 친일파나 결국 광복 직후 친미파나 결국은 똑같은 존재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시방 주객이 앉아 술을 마시는 방은 다시 이제 소설의 첫 부분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 방은 아픈 노대가 딸리고 햇볕 잘 들고 밝아서 여러 방 가운데 제일 좋은 방이었다. 그러나 방 안에는 벽에 그림 한 장 붙어 있는 바 아니요. 방에 알맞은 가구 한 벌 놓여 있는 바 아니요. 단지 방일 따름이어서 싱겁게 넓기만 하였다. 그렇지만 미스터 방은 실내의 장식 같은 것 좀 그다지 관심할 줄을 아직은 몰랐다라는 거죠. 즉, 그 말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부만 얻었을 뿐, 그렇죠? 그에 걸맞는 양식은 갖추지 못했다는 거죠. 좋게 보면 실용적인 거지만 사실 나쁘게 보면 바로 뭐다? 이런 부를 가지고 있어도 그 부를 누릴 줄 모르는, 알겠습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천박한 인물임을 어떻게 보면 더욱더 부각시켜주는 그러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처음엔 식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침모를 두었다. 그 다음엔 손심부름할 계집아이를 두었다. 하루에도 방선생을 찾는 이가 여러 패씩 있었다. 그들의 대개는 자동차를 타고 오고 1여권짜리도 흔치 않았다. 그렇게 찾아오는 그들은 결단코 빈손으로 오는 법이 드물었다. 좋은 양과자 상자 밑바닥에는 은에 따로 이 뿌듯한 봉투가 들었군 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로 뭐다? 미군 세력을 저 등에 얻고, 그렇죠?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습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자, 미스터 방의 신기루 장수 코필뚜기 삼복으로부터의 발신 경로란 이렇듯 심히 간단하고 순조로운 것이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미군을 만나가지고 바로 뭐다? 성공을 하게 된 그 과정을 이렇게 서술자가 제시를 해주었다는 거죠.
자, 주인 미스터방이 백주사의 컵에다 술을 따르려고 병을 집어들다가 오이 기미코 하고 아래층으로 대고 부른다. 심부름 갔어요. 애꾸쟁이 마누라의 꼬챙이 같은 데다. 안주 어떻게 됐어? 글쎄 안주 시키러 갔어요. 증종이집. 그렇죠? 자, 약 침개 바른 소리가 나더니 퍼머넌트한 머리가 나오고 좁디 좁은 이마에 이어서 애꾸눈이 나오고 분바른 얼굴이 나오고 원피스 입은 커다란 조통의 가슴이 나오고 마지막 비단장만 신은 두리기둥 같은 두 다리가 나오곤 한다. 서주사가 이거 두고 갑디다. 들고 올라온 칵봉투 한 장을 남편에게 건네어준다. 어디? 그러면서 받아 봉을 푸는다. 소절수 한 장이 나온다. 액면 10,000원짜리다. 미스터방은 삶은 성을 벌컥 내면서 겨우 돈 10,000원이야. 그렇죠? 지금까지는 바로 뭡니까? 돈 100원이 없어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하던 그런 인물이었는데 10,000원은 이제 뭡니까? 자기의 지금 뭡니까? 그 성에 차지 않는 돈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10,000원이 어느 정도냐면은 어떻게 보면 이제 광복 직후잖아요. 그죠? 실제로 일제강점기 때 얘기를 해주면은 실제로 그 뭡니까? 그 우리나라의 훈민정음 그 원본이 발견됐을 때 그 원본을 돈 10,000원을 주고 샀는데 그때 당시 돈 10,000원이 바로 기와집 5채 값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때 당시도 돈 10,000원이면 최소한 기와집 2~3채 값은 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런데도 이제 그거를 지금 뭡니까? 성에 안 차한다는 거죠. 하고 소절수를 가다미 바닥에다가 획 던진다. 내가 알아. 우라지 자식 어디 보자. 그래 전 걸 10만원에 불화 마타다. 100만원 하나 냉겨 먹을 테면서 그래 겨우 돈 10,000원이야. 연병한 자식. 내가 MT한테 말 한마디면 전 어느 지경 갈지 모를 줄 모르고서 정정으로 가져와요. 내 말 한마디에 죽을 놈이 살아나고 살 놈이 죽고 허는 줄을 모르고서. 그쵸? 즉 바로 뭐다? 여기서는 바로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흥 이 자식 경 좀 쳐봐라. 증 좀 따끈하게 대와 날도 산산하고 허니 새로이 안주가 오고 따끈한 정종으로 술이 몇 잔 더 오락가락하고 나서였다. 백주사는 마침내 진작부터 벼르던 이야기를 꺼내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부터는 백주사가 이 집에 찾아오게 된 이제 이유를 제시를 하는 거죠. 자,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면서부터 시작하여 파리로 그 전날까지 7년 동안 3곳 주재소와 2곳 경찰서를 전근하며 다니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 내 폐물과를 장만하였다라는 거죠. 즉 바로 뭐다? 백주사의 아들 백선봉은 순사 임명장을 받아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도 바로 뭐다? 바로 백주사 일가는 바로 뭐다? 일제강점기 친일 세력이었다 라는 걸 볼 수 있고, 자,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은 바로 뭐다? 7년 동안 어떻게 여러 군데에 그 뭡니까? 그 근무를 하게 되면서 200석 추수의 토지와 10,000원짜리 저금 통장과 10,000원어치가 넘는 옷이며 비단과 역시 10,000원어치가 넘는 여편 내 폐물과를 장만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여기서는 일제강점기 그렇죠? 친일파의 부정부패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로 앞에서 뭡니까? 방산복이 미군의 세력을 등에 업고 뭡니까? 부정부패를 일삼는 모습이 바로 뒤에 보면 친일파, 백주사 일가의 그런 부정부패 모습을 함께 병렬적으로 나열하니까 두 모습이 어때?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똑같다고 느껴지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친미파의 그런 행동과 친일파의 행동을 이렇게 병렬적으로 제시를 함으로써 두 세력의 모습은 사실은 똑같다. 하등 똑같다. 다만 등에 업은 세력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바로 광복 직후에 이렇게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어떻게 보면 풍자하고 비꾸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남들은 줄인 창자를 졸라맬 때 그의 광에는 옷같은 정백미가 몇 가마니씩 쌓였고 반년 1년을 남들은 구경도 못하는 고기와 생선이 끼니마다 상에 오르지 않는 날이 없었다.
XX 경찰서의 경제계 주임으로 있던 마지막 2년 동안은 더욱더 호화판이었었다. 8.15 그날 밤 군중이 그의 집을 습격하였을 때 쏟아져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8.15 그날 밤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다? 백주사 일가가 그렇죠? 망하게 된 날이라는 거죠. 모든 재산을 잃게 된 그런 날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때 나온 물건이 쌀 말고도 광목 6통, 고무신 23켤레, 직화다비 8켤레, 빨래비누 3개짝, 양말 50타, 정종 13병, 설탕 1부대 이렇게 있었더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백주사 일가의 재산을 이렇게 나열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뭡니까? 친일파들의 그런 뭡니까? 그런 탄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극심했었다. 이런 걸 보여주더라는 거죠. 지금이야 별거 아닌 것들인 것 같지만 이때 당시에는 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고가의 물건들이었던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있었더란다. 10,000원어치 여편내 패물과 10,000원어치 옷감이며 비단과 10,000원짜리 저금 통장은 그만두고 말이었다. 그 외에도 이런 재산들이 있었다는 거죠. 물건 하나 없이 죄다 빼앗기고 집과 세간은 조합도 못쓰게 산산 다 부시고 백선봉은 팔이 부러지고 척은 머리가 절반이나 뽑히고 겨우겨우 목숨만 살아 본집으로 도망해왔다. 일명 고을에서는 백주사가 자식이 그런 짓을 해서 산 토지를 가지고 동네 사람한테 거만히 웃고 자기들한테 8알 가까운 도지를 받고 이게 바로 뭐냐면 땅을 빌려줘. 그럼 거기서 예를 들어서 추수를 할 거 아니야. 예를 들어서 100석을 추수를 했다 치면은 세금으로 80석을 가져간 거야. 80%를 가져간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자기들한테 이렇게 8알에 가까운 도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친일파들의 호갑을 상징한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고리대금을 하고 하였대서 백선봉이 도망해와 눕는 그날 밤 그의 본집인 백주사의 집을 습격하였다. 집과 세간 죄다 부수고 백선봉이 보낸 통제 배급물자 숱한 것 죄다 빼앗기고 가족들은 죽을 매를 맞고 백선봉은 처가로 백주사는 서울로 각기 피신하여 목숨만 우선 보존하였다. 백주사는 비싼 여관밥을 사먹으면서 울적이 거리를 오락가락 어떻게 하면 이 분풀이를 할까? 어떻게 하면 빼앗긴 엄마 물건을 도로 찾을까 하고 궁리를 하던 것이나 라는 거죠. 즉 지금 이 백주사라고 하는 인물은 바로 뭐다? 자신의 재산이 빼앗긴 거에 대해서 그렇죠. 지금 억울해만 할 뿐 자신의 잘못을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못 깨닫다는 거야. 그렇지? 자, 그렇기 때문에 바로 뭐다? 바로 자신의 잘못은 생각하지 않고 그렇죠?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한탄과 분노만 느끼고 있는 그런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바로 뭐다? 자신의 그런 그 행위에 대한 반성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결여된 인물이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아무런 묘책도 없었다. 그러자 오늘 우연히 이 미스터 방을 만났다. 종로를 지향 없이 거리는데 지나가던 자동차가 스르르 멈추면서 서양 사람과 같이 탔던 신사양만 하나가 내려서더니 어쩌다 눈이 마주치자 아, 백주사 아니신가요? 하고 반기는 것이었다. 자세히 보니 무어 길바닥에서 신기료 장수를 한다던 콧빗dur이 삼복이가 분명하였다. 자네가 방방 그쵸? 네, 삼복입니다. 아, 근데 자네가 살 때가 됐답니다. 그러고는 내 집으로 갑시다 하고 잡아 끄는 대로 끌려온 것이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백주사가 미스터 방과 만나게 된 연유를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는 거죠.
자, 의표하며 집하며 친모에 계집하인까지 부리면서 사는 것하며 신수가 훤히 튀어가지고 말도 제법 의젓하여진 것 같은 것이며 진솔이 개천에서 용이 났다고 할 것인지 옛날의 영화가 꿈이 되고 일보에 몰락하여 가뜩이나 초상집 개처럼 초라한 자기가 또 한 번 어깨가 움츠러듦을 느끼지 않지 못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성공한 미스터 방의 모습을, 그렇죠? 자, 반면에 옛날에 영화가 꿈이 되고부터 초라한 자기, 그렇지? 이거는 바로 뭐다? 광복으로, 그렇죠? 망한 백주사의 모습을 이렇게 대조적으로 제시를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가 변하게 되면서 어떤 세력을 등에 업었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람의 처지가 완전히 바뀌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다 이 녀석이 언제적 저라고 무엄스럽게 굴어 심히 불쾌하였고 그래서 앵간히 자리를 털고 일어설 생각이 몇 번이나 나지 아니한 것도 아니었었다. 그러나 참았다. 그렇죠? 왜? 노리는 게 있는 거죠. 자, 보아하니 큰 세도를 부리는 것이 분명하였다. 잘만 하면 그 힘을 빌려 분풀이와 빼앗긴 재물을 도로 찾을 여망이 있을 듯 싶었다. 분풀이를 하고 더구나 재물을 도로 찾고 하는 것이라면야 콧빛들이 삼복이는 말고 그보다 더한 놈한테라도 머리를 숙이는 것쯤 상관할 바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뭐다? 백주사가 그렇죠? 미스터 방과 친해지려는 이유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유라고 하는 건 바로 개인의 뭡니까? 재산과 힘을 도로 찾기 위해서라는 것이고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면 뭐다? 반성이 없는 이런 친의 세력의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니 영국의 미시다방 있는 말 없는 말 보태가며 일장 경과 설명을 한 후에 백주사는 끝을 맺기를 어쨌든지 그놈들을 말이네. 그놈들을 한 놈 남기지 말고선 죄다 붙잡아다가 말이네. 괴수놈들이랑 목을 썰어 죽이고 다른 놈들이랑 뼈다구가 부러지도록 두들겨주고 끌어안치고 항복받고 그리고 빼앗긴 것 일일이 도로 다 찾고 짚어고 세감 쳐부신 거 말끔 다 물리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내 재산 절반 노나 주문세 절반은 여복의 미시다방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꺽쇠로 표시하십시다. 어쨌든 그놈들을 말이네부터 여복의 미시다방까지 꺽쇠로 표시를 하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자, 백주사가 원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바로 뭐다? 자신의 친일 행위에 대한 반성 없이 재산을 잃은 것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모습이 나타나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미스터 방이 얘기하죠. 염려 마시오. 미스터 방은 선뜻 쾌한 대답이었다. 진정인가? 뭐 지금 당장이라도 내입 한 번만 떨어진다 치면 기관총 들맨 MP가 100명이고 1000명이고 들끓어 내려가서 들이 쑥밭을 만들어 놉니다. 쑥밭을. 고마워요. 백주사는 복수하여지는 광경을 선히 연상하면서 미스터 방의 손목을 덤쑥 잡는다. 백골난방이겠네. 놈들을 깡그리 죽여놓을 테니 보슈. 그죠? 즉 바로 뭐다? 친일파나 친일파나 다 똑같은 놈이라는 걸 지금 요렇게 두 사람이 합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더라는 거죠. 자, 자네라면야 어련하겠나? 흰말이 아니라 참 이승만 박사도 내 말 한마디면 고만다 제발이요. 미스터 방은 그러고는 냉수 그릇을 집어 한 모금 물고 꿀꺽꿀꺽 양치를 한다.
웬 버릇인지 하여간 그는 미스터 방이 된 뒤로 술을 먹으면서 양치하는 버릇이 생겼었다. 양치한 물을 처치하려고 휘휘 둘러보다 일어서서 노대로 성큼성큼 나간다. 노대는 현관 정통 위였었다. 미스터 방이 그 걸쭉한 양치물을 노대 아래로 아낌없이 쫙 베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그 순간이 공교롭게도 마침 그를 찾으러 온 S소희가 현관으로 일단 들어서다 말고 미스터 방이 노대로 나오는 기척이 들렸기 때문에 뒤로 서너 걸음 도로 물러나 헬로우 부르면서 웃는 얼굴을 쳐드는 순간과 그만 일치가 되었었다라는 거지. 그치? 애구머니 놀라 즐거움을 하였으나 이니 배악하진 양식물을 퀴퀴한 냄새와 더불어 백절폭포로 내려쏟쳐 웃으면서 쳐드는 S소희의 얼굴 정통에가 차르르라는 거지. 그치? 자, 여기서 보면 지금 물이 백절폭포로 내려쏟친다라고 얘기했죠. 여기서는 일종의 바로 과장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제 조금 올려놓고 봅시다. 그렇죠? 자, 지금 바로 뭐다? 바로 자기가 이제 술을 마시다가 양치를 딱 해가지고 물을 팍 뱉었는데 하필이면 그 순간에 이제 S소리가 들어오는데 그 S소리가 온통 그 물을 맞아버렸다는 거야. 그치? 자,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뭐다? 바로 미스터 방이 뱉은 양친물을 S소희가 맞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장면을 희화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희화화시키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를 통해 가지고 과장을 사용을 해서 과장법을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풍자와 해학의 효과를 높여주고 있다는 거죠. 아주 웃긴 방법으로 뭡니까? 권력을 잃는 모습을 지금 묘사를 함으로써 풍자와 해학의 효과를 더욱더 높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S소희가 화가 나 있죠. You devil! 이 기급할 자식이라고 S소희는 주먹질을 하면서 고함을 질렀고 그 주먹이 쳐든 채 그대로 있다가 일변 허둥지둥 버선발로 뛰쳐나와 손바닥을 싹싹 비비는 미스터 방의 턱을 쌍놈의 자식 하면서 철컥 어퍼컷으로 한 대 갈겼더라고 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지막 부분에서는 바로 뭐다? 바로 미스터 방이 실수를 통해 권력을 잃는 모습을 해학적으로 묘사를 하더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렇게 풍자의 효과를 더욱더 높이고 있는 소설이 바로 이 미스터 방이라고 하는 작품이고, 이 작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바로 뭡니까? 바로 그 판소리 사설의 그런 문체를 사용함으로써 풍자의 효과를 더욱더 극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소설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실제로 우리나라는 일제시대가 끝나고, 원래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식민지배를 받았을 때 식민지배가 끝나게 되면 그 식민지의 권력에 빌붙어가지고 불을 누렸던 사람들 굉장히 철저하게 처단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우리의 힘으로 이제 광복을 얻은 게 아니었다 보니까 미군이나 소련군들은 사실 친일파를 별로 신경 쓰지 않았었어요. 알겠죠? 어차피 걔네들은 뭐 어느 정도 망하거나 뭐 망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조용히 살아갈 그런 존재들이니까 별로 신경 쓰지 않았고, 거기다가 이제 그 광복 이후에 우리나라에 들어선 정권, 이승만 정권 같은 경우도 나라에 이제 돈이 없다 보니까 막 전쟁을 하고 이제 뭡니까? 그 광복을 막 맞이하고 이런 순간이니까 나라에 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에 돈이 없으니까 이런 친일파들 세력을 끌어들어가지고 그들의 돈을 이용해서 처음에 나라 살림을 막 하게 됩니다. 알겠죠? 그런 과정에서 친일 세력에 대한 제대로 된 청산이 없었는데, 반면에 역시 마찬가지 이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그 광복을 맞이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한 쪽에서는 미군이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게 돼요. 실제로 이제 커피단 리라는 작품에서도 보면은 뭡니까? 주인공 이인국 박사가 광복 이후에 바로 이제 북한 쪽으로 가가지고 소련군에 들붙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그 과정에서 월남을 해서 남한에 와서는 이제 미군 이제 브라운 씨라고 하는 이제 그 대사관에서 일하는 사람을 등에 업고 이제 미군 세력에 빌붙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광복 이후에 그런 친미 세력을 이제 친미 세력이라고 하는 게 새로 등장하게 되는데 결국 그 친미 세력이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름만 바뀌었지. 그리고 뒤에 등에 업은 권력만 바뀌었지. 사실 일제시대 때 친일파들이 하던 행동이랑 똑같다라고 하는 걸 풍자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 바로 이 미스터 방이라는 작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바로 이제 작품이었죠. 자, 이번 시간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쉬는 시간 가지고 이따가 또 문법 이어서 가도록 합니다.